예, 오늘 BMW 화재가 난 차가 2대나 있었습니다. 그 2대 중에 한 대는 2011년식 730 LD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가 화재가 되는 것은 리콜 대상이 아닌 차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진으로 보고 계신 이 차는 320D여서 리콜 대상에 포함된 차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 730D는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BMW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차종에 관계없이 모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화재 사건을 필두로 해서 이 사건을 좀 기술적으로 또 앞으로 국토부가 조사단을 좀 만들어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중요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저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화재가 났던 두 차종 중에 하나인 730D는 리콜 대상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2011년식이거든요. 뭐 리콜 발표 들으셨겠지만 2012년부터 16년 사이에 리콜 대상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1년 전 거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2009년부터 그 같은 EGR 시스템에 들어가는 냉각기부터 각종 밸브가 2009년부터 똑같은 부품이 들어가 있고 똑같은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BMW에서 발표한 리콜 대상이 2012년부터 발표했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왜 2012년부터 적용을 했는지 이 부분이 지금 의심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기로는 같은 시스템, 같은 이 작용 방법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단에서 아마 이 부분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2009년 연식까지 리콜 대상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문제점이라고 제시가 될 수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은 시스템이 똑같고 부품도 똑같은 상황이고 유로5가 적용돼 있는 부분이 2009년부터다 그러면은 차종이 그때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2012년부터 발표가 됐는지도 이번 조사단에서 확인을 좀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사를 할 때 대상이 리콜 대상 차량만 하지 말고요. 예. 그 이전 차량까지도 몇 회 샘플링 같이 조사를 해보면은 아마 이런 부분의 차이점이나 있는지 없는지의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리콜 대상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이제 오늘 문제가 됐던 730D 같은 경우도 원래 리콜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화재가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네. 730, 뭐 520, 320 이런 걸 떠나서 이제 BMW에서 만드는 차들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은 리콜의 뭐 잠정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총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에 리콜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대상이 디젤 모델 42개 종류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디젤 차량에 같은 시스템의 EGR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전 차종의 디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는 부분이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은 한번 그래서 지금 조사단의 객관성, 정확성,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지금 문제가 하나의 단순한 부품의 분량보다도 전체적인 차의 시스템, 특히 EGR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구성하는 조사단이 좀 더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조성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다시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요. 이제 사고 원인으로 좀 다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자동차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회사에서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그러니까 EGR 이게 원인이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EGR이라는 부품을 사용하는 차들이 뭐 우리나라만 굴러다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 굴러다니는데 왜 국내에서만 화재가 유독 발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온 기술자들도 설명을 못했는데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거의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리콜에 대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못 찾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법을 또 원인에 대해서는 제시를 못했어요. 예. 다시 말하면은 이 BMW에 들어가는 EGR 시스템 자체는 유럽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부품이 같은 공장에 생산하는 똑같은 부품이거든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유독 오늘도 뭐 2건의 화재가 생겨서 지금 34건인가 이렇게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36건입니다, 이제. 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비율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하드웨어적인 부품이 외국은 괜찮은데 우리만 문제다라는 뜻은 다른 게 뭔가 작용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다른 건 다시 뭘까요? 말하면 EGR 부품을 움직이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용어로 ECU 매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조합이 돼야지 EGR은 구동이 되는 건데 하드웨어 똑같다면 소프트웨어가 틀리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좀 이 소프트웨어 문제를 얘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일각에서 원인 문제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들을 좀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는 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것도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하면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 사람의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손발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동차도 EGR이라는 하드웨어적인 부품이 있지만은 실제로 이 동작시키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는 ECU라는 전자제어 장치가 자동차에는 붙어 있습니다. 예. 이 반도체 소자에 프로그래밍이 들어가 있어요. 이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명령 체계가 틀려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동을 시켜서 변화시켜준다는 건데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거 보면은 갑자기 돌아가다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 휴대폰을 움직이기 위한 머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건데 자동차도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업데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업데이트는 수시로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 소프트웨어 결함이 일각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아직은 뭐 의혹 정도긴 합니다만 네. 그 사고의 원인 중에 이 소프트웨어 결함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게 어떤 특정 부품의 이 그 사고 원인이 확인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품이다라고 자꾸 BMW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 독일 쪽에서는 밸브 쪽에 대한 부분들이 독일 본사하고 BMW하고 밸브 공급하는 회사하고 소송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도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또 EGR 쿨러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품사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 리콜이 결정돼서 지금 본격적으로 확인이 돼서 진행이 되면은 이 부품사가 책임을 거의 다 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BMW 본사는 좀 자유스럽고요. 그러나 만약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100% 자동차를 만든 BMW 본사의 100% 책임이라는 뜻이니까 또 공언한 이 내용 자체가 사실 거짓말로 드러난 거니까 브랜드 이미지 추락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번에 주장한 하드웨어 부품 쪽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직 그 소프트웨어까지는 뭐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는 좀 뭐 저희가 일단 추정이죠. 그러니까 과하게 뭐 생각하는 걸 수도 있긴 합니다만 왠지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2016년도 있었던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왠지 이게 자꾸 데자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때 상황이 자꾸 연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해당되는 차종이 몇 년 전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에 있을 때 해당되는 차종들이거든요. 예. 연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워낙 이제 EGR 같은 시스템을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입차에 대한 부분들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EGR 시스템의 동작 여부를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특히 EGR에 관련돼서 평상시 일을 시키는 것보다 서너 배 일을 가중시키면은 배출가스, 질소산화물은 저감이 되겠죠. 그러나 일하는 양이 서너 배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부담이 된다. 이렇게 추정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뭐 교수님한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정부가 조사단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이 두 건의 화재 사건에서도 이제 정부가 이 조사단을 급하게 현장에 보냈다 이런 얘기도 좀 기사로 나왔는데요. 일단 조사단을 구성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조사를 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보여준 건데 이게 조사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아주 핵심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BMW에서 주장하는 하드웨어적인 부품의 결함이다라는 부분들이 이 다른 요소를 좀 찾아야 되거든요. 특히 말씀드린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화재가 생기는 요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배출가스를 조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다가 질소산화물을 차종마다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얼마큼 배출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긴급 진단을 받은 차, 받기 전의 차, 또 리콜 대상인 차, 또 리콜 이전의 차 이런 샘플링 차를 가지고 배출가스를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이 신고된 질소산화물 양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있는지 이거 벗어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벗어난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손을 댔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중요한 스모킹 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독일 본사 쪽에 찾아가서 내밀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회의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조사단의 역할은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다른 전체적인 부분을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찾는 것이 첫 번째 임무 중에서 이게 바로 10개월이 아니라 2, 3개월로 당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든 총력을 네.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단의 구성은 비교적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을 잘 끄집어낼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안전연구원뿐만이 아니라 항상 얘기했던 환경부 산하에 있는 예. 국립환경연구소 이런 환경 전문가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서 아마 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전화 드려서 또는 출연을 해서 BMW 관련된 얘기 또 나누는 시간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부가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 일단 기다려 봐야 될 텐데요. 화재가 나지 않은 차들의 주인들도 차주들도 상당히 좀 불안할 텐데 화재가 난 피해자들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지금 제 옆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일부 BMW 차주들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MW 본사가 이 사건의 원인을 결함 여부를 오랫동안 은폐해왔다라는 게 이제 그 고소장을 제출한 그 이유가 되는데요. 이번 사태를 좀 법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정부가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행 정지 명령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되면 차주라든가 다른 어떤 여러 부분들 좀 챙겨봐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 말씀 주셔서 제 옆에 손정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미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소 이유가 결함을 은폐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불법 행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고의적으로 결함을 은폐하고 시정 조치를 지연했기 때문에 범죄이다. 범죄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지금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자동차관리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폐를 축소하거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 조치를 지연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BMW가 이 문제가 2016년부터 대두가 됐고 그쯤부터 계속 자체적으로 결함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미 2년 전부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했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이 고소인들의 주장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체 조사를 하고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BMW 코리아가 BMW 본사 측에 보낸 업무 보고나 이메일을 확인을 하면 코리아든 본사 측이든 결함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인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을 반드시 조속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려지는 걸 보면 2016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본사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조사 결과를 이제 6월달에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제 2년이 걸렸다 이제 이건데. 나름대로 회사는 그렇게 2년 동안 조사를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꼼꼼하게 했다라는 식으로 변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연 이게 형사처벌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결국은 은폐의 문제인데요. 사안의 문제를 축소하거나 만약에 그 당시 2년 전부터라도 부품을 교환하는 자발적인 리콜 조치가 있었거나 신차로 교환해주는 조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36대의 차량이 화재가 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런 인과관계가 입증이 그렇죠.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의 연구 결과, 자체 조사 결과가 이것은 앞으로 화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리콜까지 가야 된다라는 결과를 알고도 묵인했다. 그러면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2006년, 16년부터 EGR의 문제는 있지만 이게 정확하지 않고 특히 화재 이용 가능성이 많지 않다. 다른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미약한 수준의 결과만 있었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리콜까지는 가지 못한 것이 과실일정
과실일지언정 고의까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사를 했고 분석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소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곳보다 어느 세계적인 뭐 기업인데다가 어느 자동차 회사보다 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겠느냐. 그런 부분을 중점을 해서 알면서도 손해가 확대될까 봐 또는 예상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안을 악화시킨 거 아니냐라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입니다. 제가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2년 전에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때문에요. 그때 제 기억이 보면 우리 쪽에서 우리 정부 쪽에서나 뭐 피해자들은 둘째치고 우리 정부 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자료를 폭스바겐 쪽에다 요구하면 그걸 받기가 참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그리고 받고 싶었던 자료들을 다 충분히 못 받았던 기억이 나서 이번 사건도 역시 그게 어디죠? BMW 측에서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제대로 좀 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지금 와서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그때 처리를 제대로 했었고 법제도가 미비해서 강력하게 제도를 개선했다면 폭스바겐 문제가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무려 배기가스를 소비자들한테 기만적인 방법으로 조작을 했다는 것인데 이게 외국에 있으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겠죠. 그런데 국내에서 처리한 걸 보면 또 별다른 뭐 처벌이라든가 뭐 소비자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무언가를 지급하긴 했지만 그게 굉장히 미비한 정도의 쿠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습한 BMW 코리아가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하더라도 폭스바겐 사태를 봐서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만연하게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법제도는 개선이 안 돼 있고 이번에 또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게 사실 뭐 소잃고 외양간도 아니고요. 저희가 몇 번이나 이런 사실을 목격하는데 언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제도가 개선될지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게 지금 우리나라 이 법상에서 처벌 규정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폭스바겐 게이트 이후에 폭스바겐 관계자들 또는 뭐 코리아 관계자들이든 간에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뭐 처벌을 좀 세게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전례가 이제 지금에도 어떻게 보면은 BMW 측에서도 그런 전례들을 잘 참고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더 제 피해의식만으로는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실제로 피해의식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차관리법상 범죄가 성립하다고 하더라도 벌금은 1억 원 이하입니다. 만약에 BMW가 2016년도에 전 세계에 공급한 이 부품이 들어간 차량을 모두 회수해서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을 산술적으로 계산하시면 벌금보다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기업이 이윤과 손해를 수지타산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제도도 한몫을 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비자들은 봉이다라는 얘기를 수입차 업체들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근데 뭐 참고적으로 또 속상한 얘기긴 하지만 그 디젤 게이트 때 미국에서 소유자들은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우리는 그때 100만 원짜리 쿠폰 하나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차주들의 10분의 1밖에 대우를 못 받았다. 그나마도 쿠폰이고였고 참 그런 생각을 들면 복 얘기를 안 할 수 없긴 한데 어쨌든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제 정부 얘기를 좀 그래서 좀 해볼까요? 국토부에서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들이 하는 거라면서요?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데 국토부가 협의해서 충분히 지자체 장과 협의하면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할지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운행정지 명령이라는 것은 안전상의 우려가 이런 차량이 있는데 제대로 정비를 받지 않고 이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행정지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소비자들은 안전진단 받겠다, 필요한 조치를 받겠다. 그런데 지금 서비스 센터가 일부는 먹통이고 예약을 해도 몇 달 뒤에 예약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만연히 추가적인 대책 없이 운행 정지를 하다 보면 자동차가 생계의 수단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저만 해도 왔다 갔다 하는데 당장 차를 못 쓴다고 한다면 그 개인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국토부가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떤
안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어떤 재산권, 그렇죠. 그 이동권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지 명령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려면 적어도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금 서비스 센터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뭐 61개라는 얘기가 있는데 국가의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수급을 하고요. 나중에 BMW 코리아한테 부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소비자의 불편은 없게 하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결국 이렇게 잘못은 BMW가 했는데 피해는 지금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받아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 운행정지 명령을 안 지키면 그 처벌이 꽤 세더라고요. 일단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예.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운행 정지 명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단속할 것인지 그렇죠. 예, 단속한다고 실효성 얘기도 있을 하더라도 수 이것을 있고요. 실제로 처벌할 만큼 국민들이 그렇게 잘못을 한 것인지 예를 그래서, 들면 예. 차량에 내가 고의적으로 어떤 장치를 해서 뭐 위험이나 오염을 발생하는 차량을 고의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소비자가 어떠한 뭐 그런 게 악의적인 아니니까. 과실 없이 소비자는 유명한 회사를 믿고 산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범죄까지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 처벌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또 우리가 또 하다 보면 또 좀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에 실제로 운행정지 명령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화재 사건이 또 더 아마 일어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은 명령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겠지만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즈니스적으로 이런 분들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님이 오늘 나오셨으니까 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피해 보상을 위한 뭐 손해배상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당연히 BMW사로서는 손해배상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이 내 생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이 차량이 운행정지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일시소득이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충분히 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문제는 그 렌트카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행이 나와. 되면 또 그 소득에 대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렌트카만 적시에 제대로 동급의 차량으로 그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 일식 손해나 어떤 차량이 없는 불법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또 그 렌트카를 제공하겠다라고 대책은 나와 있는데 실제 실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배정받기도 어렵고 뭐 그러니까요. 좋은 차가 없다 그러고 또 내 차가 아닌 좀 익숙하지 않은 차 때문에 불편해서 또 안 쓴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교통비에 대한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이 교통비 손실을 낸 거를 뭐 10,000원 택시비, 20,000원 택시비 모아서 소송을 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건데 예. 그게 결국은 소비자들의 어떤 부담인 겁니다. 이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 교통비 손실을 모아서 청구하면 주겠다. 이런 대책도 지금 안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렌트카만 제공하겠다라는 대책만으로는 예. 저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지금 국토부 장관님도 그 고민을 하실 겁니다. 만약에 소비자의 불편을 알겠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혹여라도 이 문제된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된 이 차량 차주가 공공장소 같은 데 가서 차량에 불이 나면 우리 예전에 오래된 건물에서 차가 화재가 나서 정말 많은 인명피해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까지 이제 가정을 해서 국가의 정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민되는데 그래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안전점검에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고 예. 2중, 3중으로 체크해야 되고 그중에 정말 위험성이 있다라는 차량만 그 차량만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것이지 일괄적으로 뭐 BMW 차량 차주 모두 또는 뭐 일부 차종 뭐 부품이 들어간 부분 광범위하게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쭉 듣고 있으니까 시원하긴 한데 제가 차주 입장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열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소비자들의 권익이라든가 소비자들의 어떤 권리라든가 소비자들의 편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왠지 찾아보기 힘들고 기본적으로 일단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모든 게 다 리콜 제도도 그렇고 이런 뭐 제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단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화가 나죠. 그러니까요. 이 화라는 거는 법률적으로 위자료라고 해석됩니다. 정신적 그렇군요. 고통. 네. 이 정신적 고통 어디 주차장에도 지금 주차를 안 해준다 그러고 사람들이 피한다고 하고 계속 뉴스에서는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자다가도 내가
내 차에서 화재가 나는 꿈을 꾸는 분들까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정신적 고통에서 우리 법원, 우리 사법 체계에는 또 많이 인정이 안 되다 보니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더 울분을 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위자료에 대해서 이 어떤 제조사가 기업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켰을 때의 책임을 좀 과하게 부과하는 그 실무적인 네. 법원의 어떤 태도 변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개인이 문제를 해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요. 예. 내가 지금 불편함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1, 2년, 2, 3년을 전문적인 영역 가지고 싸운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정말 어렵겠죠. 결국은 공권력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물건을 허술하게 만들고 하자 있는 걸 팔았을 때는 어떻게 타격을 입는지를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예. 좀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조사도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공권력 얘기 좀 지금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운행정리 명령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제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그나마도 사실 국무총리가 한 말씀 세게 하시니까 그 뒤에 이제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한다는 국토부의 발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몇 가지 뭐 보면은 무슨 그 집계도 화재가 난 그 자동차 수가 몇 대인지에 대한 집계도 왔다 갔다 했다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고 국민들이 이 공권력 즉 국토부를 믿고 이렇게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내 정부가 내 어떤 이런 어떤 권리를 이렇게 좀 지켜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참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사실 BMW도 늑장 리콜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문매를 맡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국토부도 지금 늑장 대응하고 있다라는 문매를 지금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화재에 대한 사고가 접수되어 있고 BMW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함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이 조사에 대해서 임했어야 되고요. 이미 문제가 심각해진 이후에나 이 결함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생명권이라든가 재산권 보호에 미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우리가 그 사례를 살펴보면 강제 리콜을 국토부에서 자진해서 한 사례도 별로 없습니다. 에어백 문제로 일부 차종에 대해서 강제 리콜을 시키고 대부분은 자발적인 리콜 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될 때는 신속하게 그 아주 무서운 칼날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자꾸 기업이 알아서 하겠지. 기업과 소비자들의 문제이지. 예.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만연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손해는 약자한테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국토부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안에 대한 것도 지금 노력이 좀 미진했다. 자동차 관리법도 사실은 손질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규정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서 소비자를 위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들 국토부에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사태를 보고 다음에는 다른 이런 제조사들,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에게만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토부 편들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을 하려면 결국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다면 우리 정치권도 역시 이런 상황을 안이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보호하는 이런 법안들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법안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통과시키는 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들의 기본 논리의 첫 번째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이 수십 배의 어떤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이 나오면 기업이 망하고 도산하고 뭐 이렇게 위축된 그러니까요. 경영 활동으로 뭐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데 이런 논리를 대는데 항상 중요한 건 생명권, 재산권이고 국민에 대한 어떤 안전이 가장 우선하다는 것 이거를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미국처럼 수십 배 징벌적 손해배상하자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최소한으로 그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수준 정도는 해야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에 대한 투자 비용, 위험에 대한 관리 리스크 비용을 할 텐데 예를 들면 예. 그 미국에서 96년도에요. BMW 도색 약간의 결함이 있는데 도색을 해서 판 사건에서는 50배, 차량 가격의 50배를 배상하라고 했는데 이 사건을 우리나라 법정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 신차로 교환해줘라.
그리고 아주 일부분의 위자료 정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기업에게는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만 개정을 하자고 하더라도 기업의 논리를 내세워서 개정을 안 한다는 것. 그러게요. 국회의원분들도 내가 지금 BMW 차주다라는 심정을 가진다면 또 생각이 달라지시지 않을까 한번 역지사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MW가 비싼 차잖아요.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자녀분들이라도 이번에는 좀 다르게 대응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도 좀 참 이런 기대를 한다는 게 웃기는 겁니다만 기대라도 좀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